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나야. 예, 저 인터뷰 잠깐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빨리. 예, 그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이 현재 허경영 대표님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책이나 기본 방침에 대하여 허경영 대표님께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 배당금을 주는 당으로 기성 정치권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었잖아. 그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나라 가게, 서민 가게 60%가 문을 닫게 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80%, 90%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세월호처럼 젊은 대학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방 안에 가만히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배 안에 가만히 있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을 집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떡해. 대책이 없는 거죠. 직장도 잃고 막 취업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 18세 이상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고, 또 18세 이상 1인당 이번에 코로나 자금 1억을 줘가지고 2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그 1억이 2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가계 부채도 갚아가면서 생활할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을 하고 예산을 1조 8천억, 1년에 1조 8천억을 전략해서 국민배당금을 주고 또 국회 지자체 의원 전체를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1년에 1조 7천억을 지자체원들 급료를 안 줘가지고 지자체 폐지하고 그 급료를 전략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거고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 4,200만 원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도. 선관위에서 넣어준 돈을 우리가 선관위로 보내면 선거법 위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선거할 수 있는데 예. 왜 주냐는 말이에요. 또 여야 정당에 450억을 줬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전 세계에서 정당에 선거비용 주는 당은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당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되겠죠? 예산 전략하려면 1년에 300조 이상 전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전번에 성인지 예산 있었죠? 성인지 예산 32조였죠? 그런 예산들 전부 전략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여자를 40% 공천했어요. 우리는 성인지 예산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그건 다른 당들은 3%, 4% 여자가 적으니까 성인지 예산을 써가면서도 남녀 평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오히려 남녀 평등을 더 조장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의무적으로 여자를 뭐 몇 프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인력으로 경쟁하는 거지. 공무원을 건데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안 뽑아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누구나. 네. 맞아. 그러면 남자가 많이 붙을 수도 있고 여자가 많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뽑으면 그게 성인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뭐 시험을 공정하게 서로 치면 되는 거지. 여자는 얼마 뽑고 남자는 얼마 이거 국회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나가면 많이 떨어지니까 남자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붙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많아진 거야 자동으로. 그 남자를 많이 뽑고 싶어 뽑은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더 잘 뽑히는 데가 있어. 아니 남자 간호원이 여자 간호원이 더 유리해야 안 해. 여자 간호원이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자 간호원이 더 많이 뽑혀버려. 그런데 가서 남자 간호원을 50% 뽑아야 되는데 이러면 되지? 서로 유리한 곳이 있다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돈 받는 아가씨를 남자로 꼭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인지라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성인지 예산을 쓴다는. 그럼 우리가 8억 4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냐고. 정당한 당원들 당비 받아가지고 정치해야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쓰냐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긴급 코로나 자금 1억씩, 18세 이상의 줌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제는 앞으로 배당금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위화감 때문에, 예.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예. 이런 기성 정치인들을 나중에 정신교육 때 다 집어넣고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국가 정당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 다음으로 현재 이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인데 위원 내각적인 요소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 그, 허경영 대표님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꿈꾸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산주의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90% 정도 되는 나라, 5% 상류층은 역시 5%만 되고 중산층이 90%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상속세도 폐지해주고 부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예우는 해주지만은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가 더 예우를 해주지만은 서민들은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협조하고 예. 이러면서 부자와 없는 자들이 서로 화합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중산주의, 무차별, 무국경, 무전쟁,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게 중산주의고, 이 중산주의가 이제 세계 통일까지 그 중산주의를 만들고 세계 통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 1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받아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게 네. 헌법 1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헌법을 바꾸겠다 이걸 공약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찍어주면은 당선시켜주면 헌법 바꾸라는 소리잖아. 그럴 때는 개헌 투표가 필요 없어. 개헌 투표를 할 필요가 없죠. 국민이 한 70% 찍어줘봐요. 당선됐다. 개헌 투표 할 필요 있나? 예, 국민들이 뭐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 예, 대표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공공 부분의 투명성 정도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님께서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신 우리나라 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 투명성은 세계적으로 후진국에 속해요. 그래서 쌍벌제를 폐지함으로써 이제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을 동시에 턱을 하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부패한 것이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뇌물을 준 사람은 처벌하잖아요. 뇌물을 받은 자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는 처벌되지만 뇌물을 준 자는 포상을 받아요. 신고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자지간해도 뇌물을 못 받아요. 언제 신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패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쌍벌제만 폐지하면 그대로 된다고 보죠. 쌍벌제 하나만 폐지해도 엄청나게 투명해진다? 투명해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는 어떤 처방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회 지도층은 일반 국민들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회 지도층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더 부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해요. 뭐 정경유차, 뭐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등 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데요. 이 허경영 대표님께서 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 부정부패를 없애는 건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예산을 지자체에다 두자, 지방세를 없애고 국세로 바꿔요. 그리고 모든 공사를 중앙부처에서 축소해서 엄청난 심사를 거쳐서 발주부처가 지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지방 건설회사나 지방 토들하고 짜져가지고 진짜 지자체 부조리가 끝이 없어요. 수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구속됐잖아. 중간에. 이거는 그런 프레임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는 없애고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도록 한 군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일이 더 이상 부정부패 발붙일 곳이 없죠. 그리고 지방의 난개발 공사도 전부 중지합니다.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배담 이거 당장 빚이 없어야지 마음이 편하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교육 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로 매년 20조 원이 사라진다 하며 이는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 수준이라고 합니다. 허경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교육비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돈들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가 국고가 자꾸 손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한 과목만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시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없애는 겁니다. 국어 잘하는 사람은 국어 시험 하나만 봐요. 중간에 바꿀 수는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면 합계 점수가 그게 대학을 정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폐지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담감을 덜게 되고 중학교 때부터 전공 과목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래. 단 수업은 듣죠. 수업 시간에 수업은 듣습니다. 시험을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볼 필요 없네. 예, 예. 시험을 볼 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재밌어하는 과목 하나만 하게 되니까 그래. 지금껏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폭행이나 이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 교권 침해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 안일, 학부모의 이 교육에 대한 지나친 열의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 추락하면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이 교권 확립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교사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교사들은 김영란법이 폐지되고 교사에 대한 예우가 달라져요. 국민들이 교사에게 뭐 집을 사주든 돈을 주든 그는 우리가 국가가 닫지 않고 교사들의 지위를 지금보다 한 3단계 정도 높입니다. 일단 부모보다는 교사 지위를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와 교사 지위를 동등하게 줘요. 군사부인데 군 임금이 제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서성인데 그 다음에 부모인데 이거는 부모가 가서 서성을 욕을 하고 막 대들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지위를 상당히 높여서 뭐 뇌물을 그 교사들에게 뭐 우리가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통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좋은 예우를 해주고 스승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이 교권이 확립되고 안정이 될 겁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허경영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네. 직업을 구하고 싶을 때는 국가의 취업부가 만들어져요. 취업부가. 네. 노동부가 아니고 취업부.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신고만 하면은 자기의 적성이나 모든 것이 고려된 직장을 A, B, C, D, E, F, G로 쫙 선별해줘요. 오, 네네. 그럼 자기는 거기에 시험을 쳐야 돼. 취업 국가 책임제야. 모든 취업은 국가가 실업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개인이 직장을 구하려면 정보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 여기저기 쏘다녀야 돼. 회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한 번 낸 거는 계속 모든 직장에 이력서를 한 번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내면은 그 이력서를 그냥 출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기업체든 그 이력서를 거기서 다운받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력서를 자꾸 쓰고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람의 취업에 그 사람에게 맞는 직장을 전부 전국의 취업을 원하는 자들은 또 취업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국가 취업 공영제야. 취업을 국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취업 공영제 안 하고 취업 책임제라고 해요. 취업은 국가에 나 취업하겠어. 그러면 국가는 모든 취업 정보를 가지고 그걸 매일 체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실업률을 낮추는 취업률을 높이고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먹고 인정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대한 수많은 직장을 두고도 찾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나오지 않게 국가 통합관리 개인들에게 취업 국가 책임제로 국가에서 취업을 빨리 시키지 못할 때는 실업수당이 나와. 네, 대표님 그 다음 질문으로 지금껏 국회에서는 이 많은 노인복지 관련법들이 제정이 되었지만 이 노인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아직까지 없어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허경영 대표님께서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 고령화 사회에 이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어떤 게 있을지. 노인의 그 지혜를 그 지식을 우리가 그냥 사장해버리긴 아깝잖아.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업 뉴딜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의 자문을 받는 거예요. 농업 뉴딜에 노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인과 청년이 같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먹고 자고 농업 뉴딜이니까 그죠? 한 달에 100만 원. 또 국민배당금하고 플러스 되니까 250이잖아. 또 부인이 있는 사람은 400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노인들이 뉴딜 단지에 가면 대우를 받아. 농사를 지어봐서. 이제 미래는 4차 산업 시대인데 이 농업 뉴딜은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이잖아요. 이러한 1차 산업을 미래 시대에 추진하시려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농업 자금률이 19%야. 그런데 동물 사료를 줘버리니까 실제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9%밖에 안 돼요. 자급자족하는 거는. 술도 만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곡물 생산량이 9%인 나라예요. 91%를 수입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거예요. 9%면 너무 낮네요. 너무 낮아요. 지금 우리가 19%거든 자금률이. 근데 거기서 동물 사료로 가는 게 술 만들고 이 나가는 게 한 10% 돼.
지금은 쌀이 우리가 먹을 게 한 2년치가 모여 있어요. 2년치가 있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농사를 짓는 이 아시아 월남 같은 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농사 짓지를 않아요. 농사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논을 못 가게 해가지고 농사를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오면은 앞으로 각 나라가 월남이 쌀 생산 국가인데 쌀 수출을 금지했어요. 자기들이 저러다가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농사를 못 지니까 내년에 위험하다 해가지고 쌀 수출을 금지했거든. 각 나라가 지금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비해야 돼. 그래서 농업을 뉴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 자급자족을 하겠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GMO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 농업을 자유자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약도 안 쓰면서 식량 수입은 우리 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획을 내가 30년 전에 세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환란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다 대비했잖아. 근데 농업 뉴딜 이야기 들었죠? 근데 왜 1차 산업을 그렇게 키우냐?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맛없는 뭐 중국산이라든지 미국산 뭐 이런 거 데려오지 말고 대한민국 내에서 뭐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그럼 중국산, 미국산은 도를 때 농약을 뿌려. 근데 우리 자체 쌀은 농약을 안 쓰고 미생물로 짓자 이거야. 친환경으로. 엄청난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어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거는 다자 외교로 해야 돼. 우리가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게 된다니까. 그거는 나의 영성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전 세계 외교를 주도하기 때문에 한반도뿐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일본도 우리가 리드해 갈 수가 있어. 외교는 머리 싸움이니까. 네, 대표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